자, 그리고 각종 센서로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가 센서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장치는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요. 이 신호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태양빛 받으면 빛 신호를 받는 건데요. 빛 신호를 받아서 따뜻해지죠.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다이오드가 전류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우리는 센서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다양한 신호들을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센서인데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이오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가스,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인데요. 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우리 앞서서 반도체에 관련돼서 순수 반도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순수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핑을 통한 반도체가 있었고요.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 자, 이 도핑을 통한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얘가 P형이냐 N형이냐 두 종류 있었죠? 그러면 이 녀석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물질이 두 개 있었습니다. 다이오드 그리고 또 하나가 트랜지스터였죠. 됐죠? 자, 여기까지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이 중앙처리장치나 메모리라고 하는 물체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많이 쌓아서 만든다.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휴대전화, 각종 제어장치, CPU와 메모리로 이용된다. 이거 없으면 우리 동영상 못 보죠? 게임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부를 때는 반도체 직접 회로라고 부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부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반도체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반도체는 이거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자, 중앙처리장치, CPU, 메모리 이런 것들도 역시 반도체로 만들고요. 메모리 우리 USB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나 CD를 많이 이용했는데 현재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USB 그것이 바로 이 반도체를 이용한 저장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전지인데요. 태양전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얘는 다이오드의 일종입니다. 다이오드의 일종. 우리 다이오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센서 얘기할 때 했던 거죠. 신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걸 태양빛으로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태양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다이오드는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만들면 태양전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 몸에서 열나죠? 체온을 이용해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면 역시 그것도 전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입는 전지. 옷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 옷에 있는 다이오드들이 내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이오드의 활용도는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만드는 핵심 물질들이 있었죠?
실리콘이나 이런 물질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데요. 레이저의 광원, LED나 OLED 있었죠? 압력 감지기 역시 다이오드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CPU였죠? 역시 반도체죠. 태양전지 그리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즘에는 진짜 간단한 물건들, 예를 들어 뭐 종이컵 혹은 아니면 뭐 이쑤시개 이런 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칠판 그냥 철로 만든 판때기였죠. 거기에다가 초록색으로 칠해서 분필칠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칠판에 이렇게 반도체 덩어리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시계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시계. 우리 아날로그 시계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이 아날로그 시계 말고 디지털 시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예전에는 공부하거나 할 때 책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북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이용한 책들도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시간표 그냥 종이에다 출력해가지고 봤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보고 있죠.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거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주는 자료를 직접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이런 건데요. 이런 거 물어보려면 앞에 있었어야죠.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나요? 안 배웠죠.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 우리 도체냐 부도체냐 이거를 가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었죠. 자유전자. 이것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죠. N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물질이고요.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아닙니다. 자유전자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전류를 흘려주는 물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정리. 무슨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 도체, 그리고 절연체. 이 세 가지는 전기적 성질이었죠. 그럼 저기 들어가야 될 말 전기가 되겠네요. 자, 반도체 이용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된다라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예를 3가지 이상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라고 이름 부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 대부분은 다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힌트를 주면 될 건데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죠. 콘센트. 여기에도 뭔가 꽂아서 사용할 겁니다. 가전제품. 자, 이 가전제품 중에 정밀한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다이오드를 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찾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우리 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요. 각자 써보십시오. 그냥 각자 써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한 얘기들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배운 물질의 성질은 전기적 성질만 있지 않았죠? 하나가 더 있었죠? 자기적 성질.
그렇다면 다음에 할 내용은 예측해 볼 수 있네요. 오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자기적 성질을 활용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